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세 여성입니다.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하더니 이렇게 제 나이를 소개할 일도 없이 살다 보니 스스로 깜짝 놀랍습니다. 다들 인생이 짧다고 하지만 그 순간들을 되짚어보면 그렇게 짧게 느껴지지 않아요. 살아도 왜 사는 게 줄지 않을까 생각했던 때가 많았죠. 인생이 더딘 것 같을 때는 아마 가장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길바닥에서 쓰러지고 있는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나요. 아직 어디 고장도 없었지만 빈혈이 있었고 식욕이 안 좋아서 걱정했었어요. 아마 쓰러진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운명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최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아이가 감사해했어요. 그 아이와 지낸 시간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제 나이가 9살이던 때가 생생히 떠올라요. 남편과 함께 명동 근처의 작은 식당을 운영했던 때예요. 작긴 했지만 점심시간에는 근처 직장인들이 줄을 서서 칼국수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남편이 직접 칼국수 반죽을 만들었는데 2,500원의 푸짐한 양을 제공했어요. 소지품이 가벼운 직장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좋은 손님이 많았어요. 남편을 따라하면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보니 정말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저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겨우 한 식당을 차리고 돈을 좀 버나 했을 때 갑자기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자. 우리 고향, 내 고향, 당신의 고향. 내가 태어난 곳, 영양. 에이, 그 상고를 가서 뭘 먹고 살겠어? 이제 우리 가게 좀 잘 되려고 하는데 미쳤어. 장난이지. 장사가 잘 되니까 힘도 들고 공기 좋은 곳에서 배추 농사를 짓고 둘이 살아야겠다는 겁니까? 장사가 잘 되니 힘들다는 건 배가 불렀다는 소리네. 잠을 잘 주무세요. 주방장님, 잠자리에 놓으려고 씻고 화장품을 바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서울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자신의 고향 경북 영양 산골 마을에 살자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장사가 잘 되니 배가 불렀다는 소리겠지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저녁 준비를 하다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어머나, 왜 그래? 배 아파. 식은 땅 같은 남편의 얼굴이 회색으로 변했죠. 왜 그래? 점심 잘못 든 게 있나? 화장실에 갔을 때 처음엔 단순한 복통이라 생각하고 화장실로 다녀와 걱정하지 않았지만 작은 주방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더군요. 일어서지 못하고 그대로 휘청하는 남편을 보고 여보, 큰일이네. 왜 이래? 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잡아도 일어서지 못하고 그대로 휘청하는 편 119를 호출하여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은 아무래도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처음에는 그가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이 놀랐다. 남편은 안 좋은 병이 있다고 하니까 죽일 것 같아요. 대뇌 중에는 암이라는 게 있어서 형태를 가진 건데 어디에 암이 걸렸나요? 아마도 대장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 인터넷에 따르면 현재 기술이 많이 발전하여 암도 퇴치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 남편에게 즉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환자분의 경우 암이 전이되어 매우 심각해서 치료가 힘든 상황이라며 항암 치료에도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선생님으로서 할 얘기는 병원 안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것과 가족들과 함께 밖에서 보내는 것 중에 고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이제 남편 나이가 42살인데 아무 생을 마무리하겠어요? 그 나이에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해서 이제 좀 먹고 살려고 하는데 말도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한 달 전 남편이 시골에 가서 배추 농사 지으며 살자고 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허두, 숨이 나더군요. 자신이 아픈 걸 알면서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는지, 어떻게 식당을 하며 아무렇지 않게 아내인 나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러고 있었는지 화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평소 변비가 있었지만 만성이라 그러려니 했고 크게 못 먹는 것도 없고 아픈 적도 없었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모든 걸 비웃듯 남편은 쇠약해져 갔어요. 제 머릿속을 헤집 놓은 생각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남편이 의식을 차렸습니다. 풍년과 원망만 하면
이렇게 있을 시간이 없다는 생각으로 정리가 됐고 슬픔은 만의 것이고 이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줘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플 땐 많이 아프지. 미안해 많이 놀랐지. 언제부터 안 거야? 얼마 안 됐어. 이렇게 급격히 나빠질 수가 있나? 지금까지 몰랐다는 건 말도 돼? 미안하다. 모든 게 죄송해요. 그렇게 긴 이야기를 한국어로 다시 적겠습니다. 아니야. 지금 내가 당신에게 화를 내는 것도 말이 안 돼. 대장아. 말길에 오래 못하게 되어 다 알았구나. 당신, 그러고 있으면 식당에서 칼국수 반죽 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아? 가족한테 무책임한 건 그렇다 치고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아깝지도 않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사람이 40년을 세상에 살았는데 이 생을 정리할 시간 정도는 신이 줄 알았어. 미안해. 당신에게 정말. 당신한테 떠나자. 이 갑갑한 병실 말고 당신이 말했던 대로 영양으로 가자. 사실 남편이 죽은 상황이었지만 다 버리고 시골로 가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에 들어간 아들, 중학생인 둘째까지 생각하면 너무나 막막했어요. 어디 비빌 데도 없는 집구석인데 그래서 두 아이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엄마 말 잘 들어. 엄마 아빠 칼국수 집 정리할 거야? 왜요? 손님 많다더니 잘 안 돼요. 아빠가 많이 아파.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충격이 있지만 그냥 엄마가 다 사실대로 털어놓으려고 해. 아빠가 오래 무산데 아미야 TV로 많이 들어봤지? 뭐라고? 아빠가 죽음이라고 말해? 이런 경우에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장난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말기암 같은 거야? 말기암이래. 대장암 말기라고. 그래서 아빠가 가고 싶어하는 시골 마을에 엄마와 함께 가서 마지막을 보내겠다는 거야? 믿기지 않지? 우리 아빠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 거야? 미쳤어. 용석이 집에 장남이자 성인이 되었으니 가슴이 아픈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의 선택을 이해할 거라고 믿어. 용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야? 우리 아빠는 얘기 안 해도 알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키워주었어. 특히 아빠는 그랬어. 우리 모두 힘들어하지 않도록 아빠를 편히 보내주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학교랑 정리할 게 많은데 그냥 그렇게 둔 후 너희 인생까지 섞여가지고 싶지 않아. 엄마도 아빠랑 상의해서 결정한 거고 거기 산골 마을에 가면 학교 다니기 힘들어. 차도 없는데. 아빠 아프지만 너희들을 등하교시키기는 어렵고 길 자체도 그냥 산속집에 있는 것처럼 산을 타고 내려와서 강을 건너고 하여 학교에 가야 하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운 상황이야. 그래도 엄마 아빠 따라가야 한다는 결정을 냉정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맞죠. 특히 너는 고등학생이니까 용민이를 데리고 둘이서 살든지 이런 선택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지만 엄마 생각에 온 가족이 함께 할 때 더 좋을 것 같고 그 고통을 함께 보는 것이 실제로 좋을지도 의문이 드는데 어린 너희들에게 깊은 상처만 남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나가서 용민이를 데리고 학교에 다니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학을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나는 싫어. 평화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이며 아이들을 돌볼 형제도 없었어. 다들 힘들게 살기도 했고 멀리 사느라 민망해했고 중고등학교 때 예민한 나이에 시골로 전학 보내기 쉽지 않았다. 사실 남편은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모든 것을 흔들 수 없는 냉정함.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소 똑부러지고 성숙한 장남이 알아서 그렇게 결정해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말은 아이들의 선택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어느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가 아픈 모습을 같이 견디는 것이 나은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만 서울에 두고 내려가는 게 맞는 것인지 어느 것도 정답이 없었습니다. 고모한테 좀 자주 와서 봐주라고 할 거야?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시골에서 잘못된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못 볼 텐데. 엄마가 연락할 거야? 그래도 거기까지 내려가려면 반나절이 걸릴 텐데 위기 내지자 위기 날 것 같으면 연락할게.
그래서 전화 잘 받고 결국 저희 가족은 헤어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서울에 두고 우리는 경북 영양시골로 내려가서 오랫동안 사람이 사지 않았던 빈집을 얻었습니다. 방과 방 사이 부엌이 있고 복도 같은 게 아니라 뭐랄까 그냥 길에 기다리고 있는 통로가 있는 실내 요즘에 보기 드문 아주 옛날 집이었죠. 남편과 나는 동네 사람들을 도와 배추밭에서 작업하며 농사도 지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야위어 갔지만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공기라는 것을 음미해 본 적이 있던가? 우리 부부는 부유한 시간을 누워서 하루하루를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코로 냄새를 맡으며 느꼈습니다. 남편과 나는 일이 없는 날, 따끈따끈한 아랫목에서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좀 무서웠어요. 수염이 너무 짙고 말라서 걸뱅이처럼 보였고 제게 나이가 많을 것 같았지만 맞나요? 아, 그때 당신은 그렇다고 말했던데 그때는 많이 못 먹었다니까. 그래서 그랬나 봐요. 당신이 나를 보았을 때 어땠어? 당신은 첫눈에 반했다고 하던데 그런 거 없나 봐. 제 미모에는 반하지 않았겠죠. 실컷 먹고 입혀주었으니까 1억 원에. 그때 당신은 부잣집 둘째 달로 생겼었고 잘 웃고 당당해 보였어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친자인데 우리 집은 시골이었지만 부인하다. 아버지가 자동차 수리 공업을 운영하셔서 몇 안 되는 부잣집이었어요. 남편은 그곳에서 정비를 배웠던 청년이었고 그 시절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배웠었어요. 그 남자가 참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운 게 아니었지만 늘 무뚝뚝해 보였던 그 표정이 무섭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사람과 제가 결혼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때 당신이 자기 치마를 받고 넘어지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고 옆에 있진 않을 텐데 그러게 참사람 인연이라는 게 웃겨 재밌어. 제가 이 잘돼도 해왔으니까 얼마나 어려요. 서울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내려왔을 텐데 먹 부린다고 입은 긴 치마를 그만 내 발로 받고 그 앞에서 넘어진 거죠. 그게 생각보다 심하게 넘어져서 팔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 저를 들쳤고 병원으로 냅다 뛴 게 그였어. 그때 제가 저를 안고 뛰는 그 남자의 팔뚝에 뿅 가서 매일 들이대다가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했죠. 아버지가 허락한 게 신기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장인 어른은 뭘 믿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한테 귀한 둘째 딸을 시집 보냈을까? 당신은 종놈이 뭐다 하지만 당신을 정말 좋게 봤던 거지. 나를 얼마나 이뻐했는데 아무한테나 보냈으려고. 그래도 장님은 계속 반했었잖아. 엄마도 죽기 전엔 사회 중엔 당신이 최고라고 했어. 그래도 처음엔 친정이 잘 살아 결혼식도 꽤 크게 했었는데 아버지가 폐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죠. 저희도 서울에 올라와 공장 식당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늘 귀한 집딸 데리고 와서 고생시켰다. 남편은 생각 많이 하는 남자라서 더 악바리처럼 열심히 살았어요. 저한테는 최고의 남편이었는데 늘 미안해했죠. 여보야, 이제 안 미안해도 돼. 뭘 늘 미안해했잖아. 그런데 나 죽으면 당신은 어떻게 살 거야 걱정돼. 아, 자존감이 굉장히 높네요. 제가 갈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 제발. 아휴, 누가 늙은 아줌마를 데리고 가겠어? 여보야, 왜 우리 애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먼저 하늘로 가서 잘 정리해 놓을게. 거기선 우리 부자처럼 살 수 있게. 거기선 당신이 고생하지 않게 내가 잘 돌보고 있을게. 큰 집도 사놓고 자본 주구나. 아무튼 여보야. 그리고 나 없는 세상에서 당신에게 슬픈 일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하느님께 매일 찾아가서 부탁할 거야. 내가 여기 먼저 온 거니까 우리 마누라에게 슬픈 일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정말 그리고 당신이 기쁜 일이 생기면 그날은 우리 남편이 하느님께 가서 더 많이 부탁하겠지. 생각하면 돼. 그래. 고마워. 나는 당신 덕분에 이제 남은 삶은 좋은 일만 생기겠다. 완전 기분 좋아. 좋은데 남편은 감사하게도 꽤 오래 버텨주었습니다. 혼자 밥 챙겨 먹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신경 쓰였고 부모정을 그리워하는 둘째 전화에 가슴 아파오는 날도 많았지만 이렇게 살다가 남편의 병이 기적처럼 다 없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 적도 많았어요. 기적이라는 말이 왜 있겠나.
하면서요, 이렇게 멀쩡한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쭉 계속 살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그 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24시간을 붙어 있었는데 그날 먼저 이른 시간 남편이 먼저 배추밭으로 올라갔습니다. 산등지에 빼곡히 있는 밭이었고 멀리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고개를 쳐받고 있었어요. 여보 먼저 나갔어. 저는 남편에게 이쪽으로. 나는 당신 덕분에 이제 남은 삶은 좋은 일만 생기겠다. 완전 기분 좋아. 남편이 3개월 후에 죽을 것으로 말했지만 실제로 8개월 동안 살다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떠나고 가족이 다시 모였을 때 기쁨과 슬픔을 느낄지 망설였어요. 몇 달이 지난 후에 생전 남편이 남겨둔 약속 때문일까요?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모든 일들이 이상하리만치 해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해도 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사준 작은 땅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가치가 없어 보였지만 아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그 땅 가격이 오르고 길이 생겨서 어느 정도 유용해졌어요. 그도 모른 순간엔 얼마나 다행한지요. 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대에 합격했지만 서울대 갈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칭찬을 받을 만큼 대단하죠. 다행히도 장남 용석이 대학 법학과에 입학했고 아버지가 팔당으로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집도 더 큰 곳으로 이사했어요. 저는 다른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운이 좋아 인품이 좋은 가정에서 일하면서 꽤 괜찮은 임금을 받았어요. 집과 가까워 고등학생인 둘째 자녀도 돌볼 수 있었고요. 남의 집 한 돈으로 식당을 오픈할 수도 있었지만 다시 식당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부엌에서 함께 웃으며 요리했던 기억 때문이죠. 남편이 준 두 번째 기쁨은 용석이가 사법고시에 합격한 일이었어요. 쌍과 했던 사교육도 받지 않고 알바하며 공부했지만 사법고시에 합격한 걸 보니 대단했어요. 아버지가 하느님께 기도한 덕분이라니 정말 대단해요. 아버지가 어젯밤 꿈에 나타나 제 소원을 대신 빌어주고 있었나 봐요. 그냥 웃고 계세요. 아들은 검사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법관보다 공소를 직접 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대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길 원한다는 아들의 의지를 보면서 저도 뿌듯했어요. 하나들은 곱게 자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도 일하러 가야겠어요. 식사 좋아하는 아이라고 귀담아 듣고 있는데 상황이 좀 그런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외할머니나 다른 어른들도 잘 해주시고 할 일도 그리 많지 않아도 힘든 것 같아요. 조금 쉬세요. 집에서 좋은 음식이나 해먹고 싶은 거 먹으세요. 어릴 때 엄마가 다른 집에서 살았다는 이야기 좀 그렇네요. 아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엄마 평생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취미 활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싶어 하는 거겠죠. 다른 건 별것 없어요. 진짜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일 다니도 되겠죠. 아이고, 나중에 뭐라 거면 안 돼요? 고생만 시키고 봐준 건 없다고? 그나저나 최근 발령받은 곳이 부산이라니 걱정이겠네요. 엄마를 챙겨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제가 더 걱정돼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챙겨야 할 나이이니까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니까 부끄러운 거 없으면 몇 년만 더 하죠. 그리고 너만 좋으면 주말에 가서 반찬도 만들어 줄게. 다 커도 물감 과정도 이러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 일 때 고생한 것 그만뒀어야 했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변할 게 없겠죠. 사실 아들이 벌어온 돈을 있는 대로 못 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장남이 돈 벌고 둘째도 결혼하면 나갈 돈도 없으니 네 번 돈은 모아서 자식 결혼할 때 목돈을 좀 줬으면 좋겠네요. 그게 다인 거 아니에요? 부모님 모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안 그리면 되는데 정말 그래도 제 마음이에요. 이번에 아들 검사도 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아주머니 우리 집 안 봐주실 수도 있겠죠. 그만두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들한테 미리 말해놨어요. 사모님도 너무 좋으시고 엄마 일을 계속하고 싶으니까 참말로 말하라고 진짜예요. 내 아들 검사 받은 건 너무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집을 그만두실 거리라니 어떡하지 생각했답니다. 당연히 그만두시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힘든 일은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래도 할 테니까. 걱정 말세요. 그런데 우리 딸을 한 번도 못 봤네요.
중학교 때부터 유학 보내셨다고 했던 그 따님이요. 아, 딸 하나뿐이니까 적절한 시기에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완전히 정말 잘 됐네요. 방학 때도 잘 안 와서 궁금했는데 아주 잘 컸겠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시집에 가서 잘 갔으면 좋겠네요. 얘가 외국에 있으니까 남다운 거, 그런 문화에 눈을 띄게 되고 힘든 나라에 봉사하고 다니는 생활을 겪어서 그런지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참 예쁘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 스펙을 쌓는 데 바쁘죠. 그런 활동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대단하죠.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주머니랑 잘 맞을 거예요. 둘, 성실하고 선량한 성격을 가졌으며 인연이라는 것은 참으로 두려울 정도로 어떻게 깊게 이어질 수 있는지 알 수 없네요. 아들에게 밥상 차리고 가도움을 주기 위해 처음 내려간 부산중원에 발령받은 그날, 멀미를 하며 속이 안 좋아하던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최근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거나 본래 빈혈이 있었는데 기차역 광장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잠깐 정신을 잃은 것 같았지만 가늘게 눈을 떴을 때 맨 젊은 여자가 나를 붙잡고 큰 소리로 아주머니, 아주머니, 정신을 차리세요. 저는 간호사예요. 걱정 마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젊은 여자는 이해에 바르며 천사처럼 보였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 여자에게 연이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평소 어딘가 아프신 곳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정말 증상은 빈혈이 조금 있지만 그냥 그려요. 혹시 몰라서라도 종합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물었더니 저는 외국에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이번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듣았죠.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 아들이 전화를 많이 거는군요. 전화 좀 받아볼게요. 라고 말하면서 산모병원이라니 아들이 올 필요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분도 같이 있으니까 심장하며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실례하겠습니다. 저랑 만난 걸 행복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상냥하고 행복한 인연이 되기를 바랄게요. 네, 정말 믿음직한 간호사 선생님보다 나은 인연이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유학을 완료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니요. 이제 자신있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을 준비해 나가길 바래요. 정말 축하드려요.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어떻게 만난 거예요? 두 사람. 저는 외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유학 생활을 하였고 큰 나이가 되어도 이곳저곳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용석 씨가 한 번 교환 학생으로 왔었을 때 인연이 되어 친구처럼 지내다가 남녀 사이로 발전한 것은 몇 년쯤 되지 않았어요. 통역에서 오갔었겠죠. 우리 부모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두 분 중 제가 주로 왔고 용석 씨는 바쁘게 공부하는 편이셔서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했어요. 아들이 다른 부분은 다 잘해도 여자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저는 많이 걱정했어요. 그 말인가? 그런데 제 생명 속의 은인이 우리 아들의 여자친구라니.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 어디에도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생명의 은인이 되어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제 몸이 이상해져요. 지나가던 누군가도 그렇게 할 것 같네요. 그래도 아무나 그렇게는 안 하지 않겠죠? 게다가 간호사분이 긴급 상황에 그렇게 잘 대처해 주시고 중년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셨는데 죽은 남편이 보내주신 세 번째 큰 기쁨은 이 아이겠지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용암처럼 뭔가 뜨겁게 솟아오르며 감격스럽고 기쁘게 느껴졌어요. 집은 서울에요. 그렇다면 우리 아들도 찾아뵌 적이 있어요. 아직이고요. 어머니 먼저 만나고 천천히 살펴보려고 했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간호사라는 것도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아서요. 놀라실 것 같아요. 간호사는 왜 의사가 아니냐며 걱정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힘들지 않게 일하길 바라서 대학 시절부터 다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힘들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서도 엄마는 결혼을 서두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엄마는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벌어놓은 게 없으니 좀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속상해요. 아들과 따로 얘기했어요. 아빠가 땅을 물려주고 모아둔 돈도 있어? 요즘은 신혼부부 대출도 잘 된다며 조금 대출해도 작은 아파트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돈 모으는 게 언제 그렇게 힘들었나요? 돈이 문제면 둘이서 함께 벌면서 살면 되잖아요. 엄마가 철이 없는 소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엄마도 돈을 버는데 생활비를 보태주고 할 텐데 그게 어려운 소리라고요. 아마도 딸이 어릴 때부터 유학을 보냈기 때문에 꽤나 여유로운 집일 거예요. 우리 집 형편을 알면 좋을 텐데요. 할 수도 있겠죠. 좋은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엄마는 그런 거 너무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마음 아프게 하면서 결혼할 생각은 추워도 없으니까요. 아셨지요? 그래요. 죽은 아이들의 아빠가 아무리 매일 하느님에게 찾아가 우리 가족의 명운을 좋게 해달라고 빈다고 해도 신이 모든 것을 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번뜩 아들의 여자친구가 유학을 했다는 사실이 생각나면서 있는 집 자식이면 아무리 우리 아들이 검사라고 해도 있는 집에 자식을 시집 보내고 싶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슬펐습니다. 언니 무슨 그런 걱정을 대한민국 검사는 아무나 돼. 그리고 아직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가요? 당연하지. 나도 잘 모르지만 드라마에서 봐도 검사는 있는 집에 장가가 더만 모자랄 거 하나도 없고 인품도 좋은 집이라고 하니 둘이 좋다는데 반대하겠다. 그리고 우리 서기만 한 애가 어디여 직업을 떠나서 애가 도 일찍 들고 착하고 효자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잘난 아들이 유일하게 못난 게 가족인 셈이니까. 답답한 소리 말고 자신감을 가져요. 아이 그런데 그 집에 인사 간다고 한 것도 2달이 더 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대? 뭐 사귄다고 인사하고 끝난 거야? 아빠가 땅을 물려주고 모아둔 돈도 있어? 요즘은 신혼부부 대출도 잘 된다며 조금 대출해도 작은 아파트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돈 모으는 게 언제 그렇게 힘들었나요? 돈이 문제면 둘이서 함께 벌면서 살면 되잖아요. 엄마가 철이 없는 소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엄마도 돈을 버는데 생활비를 보태주고 할 텐데 그게 어려운 소리라고요. 아마도 딸이 어릴 때부터 유학을 보냈기 때문에 꽤나 여유로운 집일 거예요. 우리 집 형편을 알면 좋을 텐데요. 용석이가 한아이에게 서두르지 않고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자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요즘 어린이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모양이네. 우리 시절엔 집에 인사하면 결혼한다고 했었는데 용석이는 다른 생각을 하겠지. 언니는 무엇을 걱정하는지 몰라 빨리 결혼을 원하는가 봐. 그 여자애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야? 그러나 집 살게 된다는 것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그 여자애가 용석이의 생애 첫 여자친구겠지. 서로 잘 맞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때 땅을 다 팔았어. 반은 남겨뒀지만. 어머머머, 이럴 수가. 잘 됐어. 거기서 이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언니는 운수대통인 것 같아. 오빠가 다 쓰려니까. 난 아무것도 못 받았어. 정말 대박이야. 그런다고 언니가 다 판 줄 알았지? 부동산 사장님이 물어봐서 그만 판 거야? 그게 다 팔리면 서울 30평짜리 아파트 다시 살 수 있어. 현재 이 가격은 천정으로 치솟아서 미친 것 같지만 그때는 가능했다고. 어머나 그곳 땅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시골 장남집이 그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정말로 좋은 일이네요. 아이씨, 어머니의 일은 잘 풀리는군요. 저희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해줄 수 있다면 너무 기쁘시죠? 오모아, 정말로 잘 됐네요. 정말 결혼식에 초대해 주세요. 그럼요. 보통은 집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데 하루 종일 입이 쩍쩍 말해주니 일을 하면서도 어머니의 얘기를 막 팔불출처럼 했죠. 주말에 아들이 올 때 직접 말해야지 했어요. 전화로 말을 하면 결혼은 급하다며 엄마 노후에 쓰시라고 할 이야기 때문에 만나서 확실하게 말해야겠어요. 표자 아들에게 밀리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때 아버지가 시골 땅을 두고 왔던 일이 있었죠. 그거 반 정도 남겨두었던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랬는데 이번에 크게 오른다는 소식이 있대요. 고모가 알려주고 갔어요. 어머, 정말로 잘 됐네요. 우리 엄마 부자가 됐네요. 그래서 말이에요.
너희 둘이 결혼하면 서울의 아파트도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아파트 값도 많이 떨어졌는데 대출 없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엄마, 너무 기쁘시다고. 아휴, 엄마, 그렇게 말 안 해도 돼요? 내 이름은 지은이라고 해요. 나는 서울에서 취직을 했지만 부산에 사는 남자친구 때문에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애와 헤어질까 고민하다가 그냥 인사드리지 않았어요. 에이, 왜 그런지 몰라요? 여자 마음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갑자기 왜 여자애가 마음을 바꿨는지. 그렇다고 나를 싫어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냥 지금은 장거리 연애보다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진득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자 집에 소개해주고 싶다고 해요. 엄마는 나를 신중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 집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조급한 것 같다고도 했지만 사실 나는 그 애를 만나고 나서 몇 달간 그 애를 거의 못 만났어요. 그래도 예비 며느리처럼 느꼈고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아무리 참을성이 있다고 해도 나도 이젠 못 참겠다 싶어 우울하게 생각하고 일하러 나갔다가 대문 앞에서 생각도 못했던 사람을 마주쳤어요. 여보세요. 저기요. 이게 뭔가요? 아니요. 미안합니다. 한국어로 도와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이른바 낯선 사람인 어머니를 도와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어머니라고 항상 생각하던 사람이 자기가 집의 여자 자식이었고 어머니도 근처에 레지던스에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육장을 찾아가던 중에 엄마가서 먼 곳에서 일을 본다는 게 포착되었고 우연히 들어간 게 집으로 잘못 들려서 제육인가 장으로 여겨지면 불쾌해하지 않았나요? 부모님은 사실을 아직 모르시고 내가 자신을 어머니로 소개하려 알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좋았던 것 같고 아버지는 더 가까이 살고 싶어 했으나 너무 먼 거였어요. 지금은 보다 가까운 병원에 옮겨졌어요. 이 사실을 부모님께 어떻게 말할지 곤란해서 용선 씨가 놀러 오길 취소했습니다. 몇 달을 고민했는데 양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답이 안 나왔어요. 저희도 오래 만났지만 가까이서 만난 적이 없어서 우리 둘만 안 변하면 급할 건 없다는 생각으로 여유를 갖고 서로 더 생각해보자 했어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을 좋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어머님도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여러모로 좀 여유를 두고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황한 표정이 역력한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 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용석이 모른다고 하니 이제 숙제는 제게 던져진 셈이었어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사돈으로 맞이하는 게 쉬운 걸까 싶었어요. 어머니의 문제는 성인 저희에게 진 문제예요.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그리고 용석 씨에게 털어놓지 못한 것도 저예요. 어머니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어찌 그래, 내 아들인데 너는 마음이 변한 게 아니고 그런 문제로 변할 것도 없는데 시간을 좀 더 갖고 천천히 관계를 생각해보는 게 스스로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용석 씨가 너무 좋아서 문제였거든요. 스스로에게 좀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됐을 뿐이고 그 핑계로 여유를 갖게 된 것뿐이에요.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용석 씨를 만나면 이 문제를 상의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털어놓고 상견례를 진행해 볼까 생각 중이었어요. 용석이 성격에 용석이가 반대하면 그럼 보내줘야죠. 그 정도로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아요. 워낙 총명한 친구인 건 알았지만 오래 고민하는 적이 말투에서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용석이 워낙 효자 아들과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석이 여자친구의 믿음은 존중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아들의 그런 이상한 뚝심을 알고 있기에 엄마로서 어떻게 하는 게 아들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사모님, 내 사모님은 따님이 어떤 남자와 결혼했으면 좋으시겠어요? 왜요? 아들 장가 보낼 거 생각하니 딸같은 부모 입장이 궁금하세요. 네, 우리 딸은 워낙 천방지축이라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부모 말도 잘 안 들었어요. 내가 부끄러워 아주머니한테 다 말은 안 했지만 그 힘들다는 해외 봉사 다이고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 한답시고 그렇게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 다녀서는 암튼 저희 딸 데려간다는 남자만 있으면 저는 그냥 보낼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무남 동료인데 집안도 좀 봐야 하고 연애나 해봤겠어요.
집 가지게 그리고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지 저는 범죄자 집은 안 되고 나머진 다 그래도 괜찮아요. 어제 알게 돼서 죄송해요. 집안 내력이 중요한 것은 당연해요. 아주머니가 딸 가진 입장에서 궁금해해서 질문을 많이 하신 건 실수한 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겠죠. 혹시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욕하실 분들 있을 거라는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저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용석 씨도 이 사실을 알아챘을 텐데 이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내가 취한 행동 때문에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집안 어른들은 인품을 잘 아시니까 반대는 안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착한 아들이니까 분명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이제 제 말을 믿고 저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어요. 제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이고, 저희 아들이 사귀는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 집의 딸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우리 수영이는 어제 알게 된 장남님을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실은 만나기 전 몇 달 전에 인사를 나눴는데 우리 집 사모님의 딸이라는 사실은 어제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제 아들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없네요. 어쩌면 남자친구를 소개하려니까 속 깊은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고 빠져버린 걸까요? 제가 헤어졌다고 생각했었어요. 수영이는 우연히 제가 집에 들어오는 걸 봤다고 하네요. 제가 여기서 일한다고 하니까 전에 만난다고 약속한 집에도 인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몇 달 동안 혼자 고민을 했었네요. 어머나,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여쭤보셨단 말인가요? 저는 그냥 결정을 내려서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만난 두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서 그 뒤에 로맨스가 시작되는 것 같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엮이고 있어서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한다는 이유로 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이야기를 나눌 때도 깊은 인연이 있었지만 사실을 생각하면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고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도 서로 좋아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의 여기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둘이 이별을 해야 할까요? 보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일을 그만둔다고 해도 여기서 만난 사람들과의 연결을 없앨 수도 없는데요. 아이고, 정말 혼자 생각이 많아졌어요. 제가 어제 알고 한숨도 못 잤는데 당신은 몇 달 동안 혼자서 슬퍼하는 것을 알았겠죠. 제가 방금 말한 것 진심이에요? 제가 지금 기뻐해서 정말 허무할 정도로 기쁜 거예요. 그 시체 같은 머리의 사위가 검사와 함께 오는데 기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서 더 기뻐요.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외롭고 서러워요. 당신이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일하라고 부탁했잖아요. 우리의 연결은 정말 일반적인 연결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라죠. 저는 끝까지 자녀를 키우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집에서 일하다가 사위가 되고 싶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맞아요. 요즘 세상은 계급이나 직업이 아니라 그냥 연결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딸을 보세요. 잘못된 게 뭐 있을까요? 아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며느리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좋은 소식 듣게 돼서 기쁘네요. 이제 우리 집과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집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용석이는 예상과는 달리 이 인연을 받아들였고 결혼식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돈 집에서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지만 오히려 일보다 더 친구처럼 가까워져서 자주 만나 수다 떨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네 번째 기쁨을 주었던 살아있을 때 남편은 우리 사돈에게서 받은 것 같아요. 예비 며느리와 함께 남편의 묘지에 가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늘에 계신 남편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다며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그 말에 동의했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매일 하느님께 기도할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거기서는 일하지 않고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당신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리라고요. 그리고 우리 곧 만나겠다고 말합니다.